적절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 중요한 애착 형성의 근본이 이제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애착 육아를 위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는 화면이 있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에이미의 집. 그녀가 새 아이와 남다른 친밀감을 자랑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미가 공개한 것은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 쓰는 각 나라의 아기띠들. These are all my slangs. They're kind of like shoes. They each kind of have their own purpose. It's the Korean style carrier. 그중에서도 포대기로 아이를 밀착해서 키운 것이 그녀가 밝힌 육아 비법. 포대기에는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It is very important to feel their mother. They've spent the last 9 months in the womb. They've known what mother's heartbeat was. They've known what mother's mood was. They've known when she has indigestion, when she doesn't. So there is a very tight bond between mother and child. 아이를 안아서 달래줄 때와 말로만 달랠 때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말로만 달래준 4쌍의 그룹을 살펴볼까요? 일단 엄마의 등장에 아이는 조금 안심한 듯한 눈치입니다. 장난감으로 아이의 호기심을 끌자 울음이 잠시 잦아든 아이. 그런데 이내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말만으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군요. 나머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말로 아이를 달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안아서 달랜 그룹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그룹 간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토닥이기 시작하자 아이는 이내 울음을 뚝 그칩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엄마 품에서 진정을 되찾는 아이들. 지난해 국내 연구진은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통해 3살 무렵 아이의 뇌는 성인 뇌의 80%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감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연결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면 이런 뉴런의 연결이 차단되고 맙니다. 따라서 아이가 울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면 두뇌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저걸 보니까 정말 조나이 때 연령에는 역시 울음으로밖에는 뭐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저 때는 부모가 정말 안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싶은데요. 조금 더 컸을 때 다른 연령대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연령별 애착 유형 특징을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3돌 때까지가 이제 애착이 가장 피크예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확 부모한테 붙는 거는 좀 못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막상 아이를 딱 태어났을 때 얘랑 뭐를 거창하게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한 2-3달 동안은 할 게 없었을 거예요. 아이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자폐기라고 할 정도로 자기 안에 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보통 0세에서 3개월까지는 아이가 뭐 내 엄마다라는 인식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안아주면 안아주는 대로 있어서 이때는 이렇게 양육자를 별로 가리지 않고 낯가림도 안 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생후 2-3개월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 말고 바깥에 누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런 3개월부터 6개월 사이는 자주 보는 사람에게 더 또렷이 눈맞춤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뭐 할머니, 뭐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쳐다보는, 그래서 낯익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기가 되고 이제 애착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언제가 되냐면 뭐 예를 들면 0에서 3개월 정도에는
뭐 한 애착이 중요하기는 그쵸. 하지만 아주 크게 예. 작용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흔히 커밍아웃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낯익은 사람한테 초점을 더 네, 맞추니까 네. 요때는 어떤 우리가 뭐 중요도로 따지면 이렇게가 될 수가 있겠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해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서 더 가장 하이라이트는 6개월에서 3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확실히 아이가 5개입니다. 예,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서 네. 선택적 애착을 해서 이게 어른들이 말하는 손 탄다고. 예, 그러니까 이때 낯가림을 낯가림, 한다. 낯가림.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달라붙나 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때에는 분리불안이 정상적으로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양육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큰 타격을 받게 울고 돼요. 막, 예. 진짜 중요한 그런데 시기네요. 이제 요 6개월에서 3세 사이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시기가 언제냐? 18개월에서 24개월이에요. 네네. 요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18개월 되면은 이제 뛰어다녀요. 그리고 말도 간단한 말, 단어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착각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외부를 막 탐색을 그렇죠. 하려고 막 가는데 아직은 어설퍼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딱 깨닫고 위협을 느낄 때 엄마한테 또 달려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재접근기라 그러는데 독립을 했다가 또 의존을 했다가 또 왔다 오는. 갔다 하는데 아이가 의존을 해야 될 때 엄마를 찾으러 딱 갔는데 엄마가 없어요.